은 또 보험이 돼요. 보험이 되고 또 한 알에 한 7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 부담금은 한 200원대, 300원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비싸지 않은 그런 약이고 보험이 되면서 만성 방광염 관리에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성 방광염의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과민성 방광이 있을 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과도한 수분 섭취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1리터에서 한 1.2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 주는 게 좋은데, 만성 방광염은 조금 다릅니다. 만성 방광염은 그래도 우리가 한 1kg에 한 20cc 정도 수분 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70kg 정도 되는 환자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1.4리터 정도의 물을 이제 복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처럼 한 1.5리터 정도 복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릇에 덕지덕지 염증들이 막 있어요. 더러운 그런 찌꺼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한 물 100에서 150 정도 담아서 씻어내는 거랑,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나서 방광에 한 300cc 이상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그릇에 한 300 정도 담아서 씻어내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만성 방광염 환자분들은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계절과 상관없이 한 1.5리터에서 한 1.8리터 정도는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만성 방광염도 맵고 짠 음식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커피, 홍차, 녹차,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도 가급적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꽉 끼는 그런 옷을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여성분들 레깅스라든지 즐겨 입으시는데, 그런 이제 타이트한 옷들도 일종의 압박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게 좀 좋고요. 청결제도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여성 청결제가 워낙 많이 발달했고 제품도 너무 많은데, 너무 과도하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여성 질 내에 그런 상재균의 균형을 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질 자체가 하나의 방어막으로 이제 작용을 해야 되는데, 방어막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세균이 침투하기가 용이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만성 방광염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겠죠. 너무 과도한 그런 청결제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관계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한 20대 초반부터 많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게 이제 방광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많은 의사분들이 성관계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해서 배뇨를 이제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통설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하셔서 배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만성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유럽 비뇨의학회 가이드라인을 하나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선은 근거 레벨이 상당히 높은 이제 그런 항목들만 제가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스트롱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바지널 에스트로겐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질 내의 상재균의 균형도 깨지면서 질의 상선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염증이 더 잘 생기기 때문에, 저용량의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질 크림이라든지, 또 질정제도 있어요. 에스트리올, 여성 호르몬이 저용량으로 들어있는 그런 질정제도 있고, 또 그런 여성 호르몬과 락토바실러스가 같이 들어있는 질정제도 있어요. 그래서 질정 치료나 질 크림 치료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이뮤노 액티브 프로필락시스는 일종의 방광 백신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요. 보시면 이제 메티나민 하이프레이트라는 이제 성분이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조금만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게 되면, 이런 하이프레이트라고 하는 약이 유럽에서 이제 있고요. 대부분 유라메트라든지 아니면 하이프릭스라든지 이제 그런 상품명으로 나와 있어요. 호주나 이제 영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복용을 하고 있는 그런 약제인데, 이 약 자체가 약산성에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소변 자체가 대부분 이제 pH 6 정도 되는 이제 약산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위는 아주 강산성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소실이 되고, 나머지 뭐 한 70에서 80% 정도는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혈루로 타고 들어가서 콩팥, 요관, 방광으로 내려오는 길에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성분 자체가 메데나민산과 이제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으로 이제 분해가 되고요. 그런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 자체가 이런 항균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항균 작용을 할 때 유럽에서는 이제 균을 죽일 때 항생제들은 대부분 세균의 어떤 번식을 억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여기 써져 있는 이제 하이프레이트 같은 것들은 세균을 직접적으로 죽이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약 자체가 1g이고 또 하루에 2번 또는 3번 이렇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용하는 횟수라든지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따져봤을 때는 방광 백신에 대한 좋은 약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 백신은 유럽에서는 유로뮨이라고 이제 설화로 이렇게 뿌리는 그런 형태의 그런 약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유로박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유로박솜은 2000년대 초반쯤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고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홀대받는 이제 그런 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방광염은 항생제를 쓰면 많이들 좋아졌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생제 내성균 출현율도 더 높아지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만성 방광염 환자분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로박솜이라고 하는 약 자체가 조금 더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유로박솜이라는 약은 18개의 대장균의 이제 세포막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동결 건조시킨 그런 약이고요. 하루에 한 번 이제 복용을 했을 때 비특이적인 이제 면역들 또는 이제 특이적인 면역들을 활성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나쁜 물질이 외부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재식세포가 와서 이제 그거를 먹죠. 그런 이제 면역 작용도 활성화시켜주게 되고요. 또 이물질, 원인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형성이 되는 그런 면역계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의 면역계를 다 활성화시킨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유로박솜은 재발성 요로 감염률을 한 39% 정도 떨어뜨려 준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만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배뇨통 있거든요. 그런 배뇨통, 그다음에 탁한 소변 이런 것들도 유로박솜 복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호전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또 있습니다. 유로박솜은 또 보험이 돼요. 보험이 되고 또 한 알에 한 7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인 부담금은 한 200원대, 300원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비싸지 않은 그런 약이고 보험이 되면서 만성 방광염 관리에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요즘에 뭐 크랜베리라든지 뭐 디마노스라든지 상당히 이제 만성 방광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약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제 결론은 크랜베리든 뭐 디마노스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하이프레이트 같은 그런 성분들도 마찬가지로 효과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크랜베리나 디마노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용량도 아직 성립이 안 돼 있고요. 복용 방법도 정량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보다는 우리가 데이터도 있고 우리나라에 보험도 되는 이런 약제들을 복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방광염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질환이에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성 방광염 때문에 일상생활이 많이 깨진, 심지어는 이제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이제 그런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방광염은 의사와 환자가 같이 이제 치료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나한테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가까운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좀 면밀하게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